오늘 분석해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영화 시나리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의 막대한 자금력도 거절했던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나도 LA로 갈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들이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한 이적설을 내넘어 세계 축구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추적하고 이를 축구의 어벤져스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그 설계도와 경제적 파장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누가 어디로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이 모든 일은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손흥민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첫째는 20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둔 미국 MLS의 전략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유럽 축구의 극심한 압박감에 지친 슈퍼스타들의 심리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15억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2025년 8월,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활약했던 토트넘을 떠나 LAFC 유니폼을 입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 매체에서는 이른 은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실력으로 모든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즌 초반 13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리그를 그야말로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네이마르의 SNS 활동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활약상 게시물에 네이마르가 레전드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언뜻 보면 친한 선수들끼리 흔히 할 수 있는 격려처럼 보이지만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LAFC 이적을 염두에 둔 아주 계산된 공개 신호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네이마르 측근이 LAFC와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네이마르 본인도 아릴랄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LA에서의 생활, 구단의 비전, 심지어 훈련장 분위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적을 위한 실사를 손흥민이라는 채널을 통해 직접 한 셈입니다. 그 SNS 댓글은 팬들에게 보여주는 제스처를 넘어서 이미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동료를 통해 혹시 네이마르가 자신을 아느냐고 수줍게 물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이마르가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와 그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권력관계의 역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이 명문 구단의 부름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손흥민과 함께 뚫을 수 있는가가 슈퍼스타들의 새로운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손흥민이 더 이상 위대한 클럽의 일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클럽이자 목적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강력한 끌어당김의 중심이 됐다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벤져스급 팀 구성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처럼 종종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개성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팀워크가 무너질 위험은 없을까요? LAFC의 계획은 과거의 실패 사례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LAFC의 진짜 비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LAFC의 구단주 그룹, 그러니까 배우 윌 페럴이나 농구 전설 매직 존슨 같은 인물들은 처음부터 단순히 우승하는 축구팀을 만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할리우드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구단을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스튜디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스튜디오와 함께 작품을 만드는 파트너이자 주주가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MLS의 독특한 제도인 지정선수 룰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 룰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 즉 셀러리 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수를 팀당 최대 3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LAFC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선수에게 기본 연봉 외에 훨씬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합류하면 그의 초상권을 활용한 모든 마케팅 수익, 또 애플 TV 중계권 수익의 일부, 심지어는 구단 관련 콘텐츠로 발생하는 2차 수익까지 선수와 공유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계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우디 리그가 막대한 현금을 그냥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LAFC는 선수 스스로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우디의 돈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모든 것을 이룬 30대 슈퍼스타들한테 너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새로운 제국을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죠. 이 때문에 앙투안 그리즈만, 모하메드 살라 같은 다른 슈퍼스타들도 LAFC 합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커리어를 동시에, 그것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LA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LAFC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즉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 방은 결국 사람, 바로 손흥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측근에게 손흥민은 주변 동료들을 빛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슈퍼스타야. 그와 함께 뛰면 축구가 다시 즐거워질 것 같아. 라고 했다는 이 말. 이것을 너무 감성적인 접근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유럽 최상 리그의 경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일 정도로 압박감이 심합니다. 매 경기, 매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언론과 팬들의 끊임없는 비판, 그리고 라커룸 내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여기 많은 선수들이 지쳐가거든요. 자료에 언급된 네이마르의 발언은 바로 이런 번아웃 상태에 빠진 슈퍼스타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팀 문화 자체가 이들에게는 일종의 해독제나 구원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동료를 희생시키는 문화가 아니라 동료를 빛나게 함으로써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십,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타적인 플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에 지친 선수들에게는 돈으로 돈으로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축구 실력은 최고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쳐있는 선수들에게 다시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LAFC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드웨어라면 손흥민의 리더십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미국 축구 149년 역사상 단 한 명의 선수를 보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줄을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형태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인물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가진 인격과 리더십이 다른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이 되고, 그게 또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이 축구를 넘어서 미국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투자자들이 나스닥의 애플 주가를 주목했습니다. 특별한 신제품 발표도 없었는데 애플 TV의 사업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애플 주가가 움직였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그 이후로 단 한 사람,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한 투자은행 리포트에서는 메시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손흥민이 될 것이다. 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메시 효과를 이미 경험한 그들이 손흥민에게서 그 이상의 잠재력을 본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손흥민 경제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손흥민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제 용어는 아니고요. 다만 분석가들이 1990년대 마이클 조던 효과에 빗대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단순히 소속팀의 인기를 넘어서 리그 전체, 중계방송사, 스폰서 기업, 심지어는 관련 없는 소비자의 기업의 주가까지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애플 TV는 MLS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 영입으로 남미와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지, 바로 15억 인구의 아시아 시장을 열어줄 열쇠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그 효과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 이적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딱 일주일 동안 아시아 지역의 애플 TV 신규 구독자 수가 무려 4% 이상 급증했다는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400%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석가들은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모습이 현실화되면 아시아 시장에서만 수천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가 메시는 시작이었다고 말한 배경에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파급력은 방송 중계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디다스인데요.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이미 LA 버전 손흥민 라인의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개인 로고에 LA의 석양과 태극 문양을 결합한 디자인인데 중요한 건 계약 조건입니다. 단순한 모델 계약이 아니라 해당 라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손흥민 선수와 공유하고 미국 전역에 2,000개 매장에 손흥민 존을 설치하는 사실상의 평생 동업 계약입니다. 이런 조건은 과거 데이비드 베컴도 받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평생 동업 계약이라니 아디다스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수준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기업들이 제시하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부르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은 거의 백지 수표를 제시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아 중산층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논란 없는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국적을 초월한 글로벌 팬덤을 모두 갖춘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보다 더 완벽한 열쇠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이야기가 아니군요. 세계 축구의 중심축이 지난 수십 년간 굳건했던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인 선수 손흥민이 서 있다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미국 축구에 씨앗을 뿌렸고 리오넬 메시가 화려한 꽃을 피웠다면 이제 손흥민은 다른 슈퍼스타들이 함께 모여드는 거대한 숲,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필두로 한 어벤져스가 LA에서 결성되는 장면은 어쩌면 한 세대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꿈의 조합이 현실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개인의 뛰어난 기량이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상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최고 수준의 기량과 동료를 위하는 이타적인 품성이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동료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한 스포츠 산업의 판도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